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한림미술관, 오늘도 흥미로운 화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운의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입니다. 모딜리아니에게 붙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요. 20세기 유럽 최고의 미남 화가 혹은 비운의 천재, 가난한 천재, 보헤미안 등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게 됐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스캔들, 바로 누드화 논란입니다. 먼저 작품을 볼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작품이 누드로 보이시나요? 포르노로 보이시나요? 당시 이 작품으로 인해 파리 미술계에 굉장히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논란이 된 이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모딜리아니의 판매 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그의 인생과 함께 스캔들이 터진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딜리아니는 1884년 이탈리아의 리보르노에서 태어납니다. 가죽과 석탄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딜리아니가 태어날 때쯤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파산하게 되죠. 어머니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는데 교육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왜냐? 그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스스로 인식하고 사셨기 때문에 교양과 문학,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하죠. 모딜리아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덕분에 이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지식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딜리아니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것은 바로 건강이었어요. 잔병치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14살에는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쓰러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모딜리아니는 이 사경을 헤매면서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 가고 싶다는 등 화가가 되고 싶다는 등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약속하죠. 병이 나으면 꼭 피렌체에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해주겠다고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모딜리아니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되죠. 어머니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로마와 피렌체를 다니며 미술관 투어를 시켜줍니다. 당시 수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들을 특히 많이 접하게 되죠. 이때의 기억은 훗날 모딜리아니 작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해지죠. 이 그림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보티첼리의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잠깐 사연을 들려드리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손기를 잘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비너스가 태어나게 되죠. 중앙에 있는 비너스가 육지로 갈 수 있도록 왼편을 보시면 서풍에 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어주고 있죠. 오른쪽에서는 플로라가 천으로 비너스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는 비너스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의 작품과 어디가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모딜리아니 스타일이 담긴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얼굴과 턱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어깨 라인이 그 영향인데요. 마치 비너스의 몸에 옷을 입힌 듯 하죠. 그 비슷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비어있는 아몬드 모양의 눈동자가 모딜리아니 인물화의 특징이죠. 이후 모딜리아니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피렌체에서 처음으로 미술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독특한 점은 어머니가 아들을 국립미술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립미술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 보수적인 분위기의 국립미술학교는 여성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드화를 그릴 때도 포즈와 구도가 이미 정해진 양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딜리아니가 다닌 사립학교는요, 여성들에게도 균등하게 기회를 줬고 누드화도 자유롭게 포즈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누드화라는 독특한 수업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리는 수업이죠. 이곳에서 그림을 배우며 모딜리아니는 어느새 자유로운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곧 미술의 한계를 느끼며 당시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모딜리아니 별명 중에 20세기 최고의 미남 화가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피렌체에서 파리로 떠나던 날 동네에 있던 여성들이 떠나는 모딜리아니의 뒷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죠. 어떠신가요? 전 처음에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치 현재 프랑스 영화배우 느낌이지 않나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파리에 도착한 모딜리아니는 당시 그 위대한 피카소 혹은 디에고 리베라 등 거장들을 만나며 새로운 그림 스타일을 접하게 되죠. 독특한 점은요, 모딜리아니는 당시 인상파나 입체파, 야수파 같이 어떤 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건데요. 그걸 단독 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시 모딜리아니의 스타일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림은 전혀 판매되지 않죠. 계속해서 가난 속에 살게 되는데요. 술과 마약에도 빠지게 되죠. 그런 모딜리아니를 친구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매너가 좋아서 그를 따랐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합심해서 모딜리아니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다 같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전시회를 열어주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1917년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당시 포스터인데요. 모딜리아니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전시회였죠. 그렇게 전시 준비가 끝나고 전시회에 힘을 실어줄 명사들과 기자들이 모여서 사전 파티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야한 그림을 창밖에 보이게 걸어놔서 이거 풍기문란이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드 그림들을 압수해갔고요. 모딜리아니와 갤러리 주인은 잡혀갔죠. 경찰서에서 모딜리아니와 그림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 바로 초반에 보여드린 작품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모딜리아니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피카소의 충격적인 그림도 있었고요. 수많은 누드화들이 존재했었는데 왜 모딜리아니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누드화가 현재는 아름답다, 특이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이건 누드화가 아니라 포르노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두 가지 이유를 뽑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전까지는 누드화를 그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 영웅설화 속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구해야 되는 대상이나 잡혀있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딜리아니의 누드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이 뭔가 약간 나른한 분위기에 자기 몸을 보여주고 누워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자세히 보시면 그 여성이 관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여성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 관람객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줬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야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관객을 보면서 야, 좋냐? 그만 좀 보지? 이렇게 말을 거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전의 누드화들은 자세히 보시면 채모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장치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은 이 비율과 조화로움에 있는 거지 실제 여성을 벗겨놓고 그걸 느끼고 즐기는 건 아니라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딜리아니 그림에는 그게 다 나와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음란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모딜리아니는 사립학교에서 자유롭게 그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어린 시절 거장들의 작품을 보며 느낀 신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묘사를 할 수 있기에는 시대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이렇게 모딜리아니의 전시회는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작가다 스스로 생각하며 전시회 작품을 적극적으로 내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몇 점 팔린 돈은 족족 병원비와 술값으로 나가게 되죠. 건강 또한 굉장히 악화됩니다. 이렇게 모딜리아니는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난 속에 살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현재 이런 사연들로 인해서 당시 문제가 됐던 누드화가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건데요. 얼마에 팔렸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놀랐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작품이 있죠.
오늘의 메인 작품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은 약 1680억, 또 한 작품은 약 1972억에 판매되었죠. 참 놀라우면서도 예술가의 삶이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누드화로 보이시나요? 포르노로 보이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미술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